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남K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1일이고요. 박셀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급등했고요. 한국파마, NK맥스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흐름이 나오면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 종목들의 어떤 특별한 기본적 가치라든가 임상 상황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꾸준히 한 주마다 한 번씩은 영상을 올렸던 게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차트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를 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파란 색깔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 종목은 이제 하락 추세이다라고 이제 설정해 놓은 어떤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기준은 MACD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MACD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12월 2일부터 이제 여기 이제 화살표 표시가 나오면서 뭔가 조금 변화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12일 7일 날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21% 상승하면서 여기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요렇게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고점 돌파해주고요. 지금은 이쪽 매물대, 요만큼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였어요. 2021년 2월 25일 날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박스루킨 정부 승인 기대감으로 오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요거 관련된 보완 서류를 냈다는 뉴스와 함께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반려견의 항암 치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반려견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 반려견을 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애완견 어떤 지금 1000만 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애완견 키우는. 그러니까는 충분히 시장성은 있고 거기에 또 시장성이 있는 걸 발견하고 박셀바이오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인체 관련돼서 40% 가까운 완전 관해 뉴스로 지난번에 10배가 뭐예요? 이게 지금 30배가 올랐던 종목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어떤 회사 측에서 시장 경쟁력을 생각하고 들어온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는 상장한 지 한 240일? 조금 넘었죠. 326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은 기업인데 지금 241선 하고 60일선 하고 241선 여기까지 이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241선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241선과 60일선이 데드 크로스 난 거고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난 경우에는 121선과 241선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61선 또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러 오는 게 기본적이다. 기본적인 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차트상의 어떤 차트의 주가의 생가사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240일 밑에서 지금은 꿈틀꿈틀 대면서 뭔가 좀 살아나기 위한 전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어떤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승인 혹은 신약으로서의 허가, 그 다음에 그 허가된 제품의 어떤 상업성, 그 다음에 성공,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지 이 영광을 다시 누리러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박셀바이오
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1년 내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 라인은 241선 정도까지 요번에 붙여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83,500원 요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실제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가면서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왜냐면 이게 그 의료보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여서 가격이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다르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83,500원 정도까지가 한계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는 걸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앞에서 물량 소화할 때 하루 이틀 쉬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또 하루 이틀 여기서 쉬었다가 또 가면서 요 이제 파란색을 살짝 지우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요런 식의 N자 흐름이라면 83,5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물량을 많이 이제 그 덜어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정도 뭐 가령 7만 원이 넘어갈 때 2% 줄이고 뭐 7만 5천 원 지나갈 때 2% 줄이고 8만 원 지나갈 때 2% 줄이고 8만 5천 원에 2% 줄이고 9만 원에 2% 9만 5천 원에 2% 10만 원에 2% 줄인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매도를 해서 좀 현금 흐름을 좀 만든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럴 때 다시 이제 그 물량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에서 팔았는데 가령 내가 8만 원에 팔았는데 8만 5천 원까지만 왔다가 이렇게 N자로 뻗어나가면 어떡하냐. 여기 밑에서 매도한 거 다 손해냐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을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결국엔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을 끝끝내 가지고 있으면 내 본전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사고 팔고 했던 게 큰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물량 좀 덜어내고 내려올 때 다시 사서 요렇게 이거를 한 주, 두 주 혹은 10주만이라도 해보신다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뭐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에 장기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견뎌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세 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절대 할만 안 돼요. 그냥 놔두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고 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박셀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성공하는 걸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차근차근 매수한다거나 혹은 돈이 없다면 올라올 때 매도, 내려올 때 매수 이런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0만 원 가는 것도 거의 50% 올라와야지 여기서 10만 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차트가 여기서 하도 많이 올라놔가지고 차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 잠깐 올라온 게 뭐 12%, 뭐 18%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이 작아 보이지만 큰 봉이라는 걸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엄청 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의 물량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크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83,500원에서 10만 원 혹은 102,700원 사이 정도까지 요 사이 구간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구간에서는
적당하게 물량을 좀 조절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일 때, 가령 뭐 내려온다 그러면 한 75,000원에서 오늘 가격 라인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 69,000원. 요런 데서 다시 사는. 그러니까 현금 생겼다고 또 바로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 종목은 NKMX입니다. NKMX고요. NKMX도 이제 박셀바이오랑 비슷하게 완전간의 뉴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번 더 오르고 이제 난리부스를 쳤는데 딱히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턴이 한국파마랑 좀 비슷한 패턴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NKMX도 뭐 이제 내년에 있을 뭐 JP 컨퍼런스가 있죠. 그거 관련돼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도 똑같습니다. 그거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보이는 바로는 얘가 이제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그림을 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그 유명한 헤드앤숄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독특한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18,250원을 만약에 종가로 깨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뽑았습니다. 최근에 뭐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보면 뭐 코스닥 150 제외에 따른 쇼크벌링 가능성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NK세포 치료제 임상 수납 뭐 이런 뉴스로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N자로 뻗어 나가서 여기를 그냥 엄청난 큰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게 하게끔 만들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얘네가 임상을 아무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 끝나는 시기가 내년 1, 2월 정도에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다시 한번 또 내려와서 61선을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턴은 얘가 오늘 고점, 그 전에 이제 고점 찍었던 곳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요렇게 보면은 지금 24,650원 라인이죠? 24,650원 라인이 이쪽에 있는 넥라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24,650원에서 23,450원 사이에서 요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봉으로만 봤을 때. 뭐 내려와도 여기 61선 있기 때문에 61선 정도 치대는 형식으로 요렇게 이제 옆으로 눌러줬다가 요렇게 한번 가서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돌파를 일단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돌파를 못하고 이런데 맞고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N자로 올라왔던 거랑 같은 형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N자로 올라왔다가 여기 맞고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큰 삼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데 그딴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 또 댓글에 달리고 할 테지만, 보이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 있는 라인이냐면 60일 전 가격 라인이 지금 거의 최고점 라인에 있어요. 이쪽 왼쪽 편에 최고점 라인에 있는데, 지금 61선은 얘가 61선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650원을 여기를 돌파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 구간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지금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버텨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버텨내면 61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61선을 지지로 삼는 것과 올라가는 61선을 지지로 삼는 거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가 23,450원하고 24,650원 라인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고 생각하는 게 맞고,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뭐 이런 라인 정도까지는 지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27,000원, 그 다음에 요런 라인 29,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떨어진다면 다시 18,25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보수적으로 봐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7,000원에서 29,350원 라인에서 수익이거나 혹은 본전, 대부분 이제 수익이시겠죠. 예, 수익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본전 라인이라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28,000원, 뭐 18,000원, 그 다음에 2만원 아랫라인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좀 고려해 봐야 될 시기가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도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구름대 상단, 바로 가면 이제 구름대 상단 맞을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 라인에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쳐올려서 61선 끝까지 당겨서 29,350원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61선 23,450원에서 650원 사이를 이렇게 해주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수익이거나 본전인 경우에는 물량을 좀 줄여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챙기고 위험에 좀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은 뭐냐면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 121선, 24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조금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머물러 줬다가 이렇게 가서 61선이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 N자 파동, 이 61선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임상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날짜가 얼추 비슷하게 뭐 12월 말이나 1월 중순경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N자 파동도 가능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하고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회사의 내용을 좀 잘 확인해 보자. JP 모건 컨퍼런스에 요번에 또 나가서 어떤 중요한 계약 같은 걸 따온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지 18,250원을 종가로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흐름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갭 상승했던 16,250원 정도까지 약 15% 가까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한국파마도 이제 저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국파마는 좀 길죠. 좀 긴데 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N자로 이렇게 깨게 되면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파마는 코로나19 관련주 제네셀이 이제 후보 물질 내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치료 효과 특허 취득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요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오면서 수요일 날 22%까지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기 이슈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 게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장대 양봉 12월 8일날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이틀 동안 쉬는 중에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온 부분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여기 위에 61선이 있고요. 61선이 있고 지금 가격 라인에서는 121선도 있고요. 241선 라인도 있고요. 121선도 있고, 이 구름대가 전체가 지금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켜켜이 쌓여 있는 가운데 지금 힘겹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어서 얘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을 깨면 매우 위험하다. 46,300원 라인을 종가상으로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뽑았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또 언더 어깨에 만들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 수복하지 못하고 요렇게 갈 건지 여기서 요렇게 다시 돌파를 할 건지 되게 변곡에 와가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46,300원이 종가로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물량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 깨지면 지금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또 저점 확인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이 상당히 위험한 그 바이러스인 거는 확인되고 있지만 치명률 부분에서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왔어요. 만약에 치명적인데 제네셀이 개발하고 있는 약이 획기적이다.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건데 그냥 감기 수준이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라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지금 변곡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변곡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46,300원을 장중에는 깰 수 있겠지만 종가상으로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이렇게 오는 걸 또 돌파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힘겹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려오는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46,300원을 한 번 더 보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상단 연결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61선도 돌리고 121선도 돌리고 240선 올라오던 것도 쭉 땡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300원을 깬다면 좀 긴장해서 보자. 뭐 굳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긴장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시간에 또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추세선을 맞으러 한 번 더 힘을 좀 발휘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한국파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함K였습니다. 감사합니다.